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병렬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실 박사과정 양원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살짝 더 어려운 이제 파이토치 심 인터널스와 그리고 파이토치 심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살짝 맛보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장하는 게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걸 한 시간 안에 압축하기가 어려가지고 최대한 그 전체 파이프라인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좀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니 좀 잘 따라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걸 끝까지 제일 먼저 완료하신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 세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구성이 아주 심플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토치 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배경 지식인 파이토치 컴파일의 내부 과정과 그리고 MLIR, 그리고 MLIR을 생성하는 파이토치 심 코드젠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즈온 세션을 통해 가지고 커스텀 명령어를 정의하고 이제 하이레벨 텐서 연산을 우리가 정의한 커스텀 명령어로 이용하여 표현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뮬레이터 뭐 젠5나 스파이크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정의한 커스텀 명령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하는 전체 과정을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토치심 인터널입니다. 혹시 토치 컴파일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사용해 보셨다? 네,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파이토치 컴파일 자체가 이제 2.0부터 도입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파이토치 컴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토치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유저는 이 토치 컴파일이라는 API를 활용하면 이 타겟 머신에 맞는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겟 머신은 뭐 CPU 혹은 GPU와 같은 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환 과정 내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파이토치 모델을 토치 다이나모 혹은 뭐 AOT 그래드가 이를 캡처하여 FX 그래프라고 불리는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치 인덕터가 이 그래프, FX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룸 레벨 IR이라는 공통 IR로 변환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 CPU, GPU 혹은 파이토치 심 백엔드는 타겟 머신 코드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워밍업 예제로 제가 이 웜업 점 파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이 토치 컴파일에서 그래프 캡처 과정을 실제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준비한 웜업 파일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같이 뭐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커맨드를 실행하시면 좀 제가 준비한 웜업을 이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쉘이라 가지고 배시로 하면 좀 더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죠. 네, 아마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당 커맨드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좀 fx 그래프라는 벡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fx 그래프를 이제 덤프한 그런 예시인데요. 그 fx 그래프를 이제 열게 되시면 오른쪽과 같이 그 캡처된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는 이 DNN 모델이 memmer 그리고 rel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연산 순서가 fx 그래프에 잘 캡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퍼레이션과 디펜던시도 그 엣지를 통해 가지고 잘 묘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들은 A10 오퍼레이터라는 하이 레벨 텐서의 그 파이토치의 하이 레벨 오퍼레이터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로그도 동시에 출력이 되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첫 번째로 뭐 fx 그래프 테이블, 뭐 뒤에는 또 fx 그래프 executable code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 fx의 그래프 특징이 좀 굉장히 가공하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뭐 copy 코드, 뭐 콜 펑션에 대한 정보로도 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forward라는 함수로 이 fx 그래프를 파이썬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도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가공하기 용이하기에 뒤에 있는 인덕터 같이 그런 백엔드 컴파일러에서 fx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타겟 머신에 맞도록 좀 변형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토치 인덕터인데요. 토치 인덕터는 이제 fx 그래프를 받아가지고 타겟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fx 그래프는 A10 오퍼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과 같이 거의 뭐 대략 1600개 굉장히 많은 연산이 있는 A10 오퍼레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연산들을 각 디바이스마다 다 하나하나 구현하는 게 사실상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치 인덕터는 이를 좀 더 낮은 단계인 룸 레벨 IR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룸 레벨 IR은 연산의 종류가 뭐 대략 한 100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하이 레벨 오퍼레이터인 A10 오퍼레이터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간 단계인 디컴포즈와 로어링 단계를 거쳐서 이제 룸 레벨 IR로 변환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룸 레벨 IR에서 그 타겟 백엔드에 맞는 코드 제너레이터가 그 타겟 머신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룸 레벨 IR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룸 레벨 IR은 A10 수준의 복잡한 연산을 뭐 여기 보이시는 ops.load, ops.store를 통해 가지고 텐서에 대한 어떤 메모리 액세스 접근 연산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뭐 두 번째로 있는 reduction, 뭐 store reduction 같은 걸로 뭐 reduction 패턴을 또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그 element wise 연산들은 뭐 이런 ops add, ops mer, ops absolute 같은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 element wise 연산을 통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좀 제가 다루지 않은 연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파이토치 논문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코드젠 백엔드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각 그 타겟에 맞는 연산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룸 레벨 IR이 그 FX 그래프를 타겟 머신으로 내리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디컴포즈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제가 그 A10 로그로 구성된 FX 그래프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로그2라는 A10 오퍼레이터가 캡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 register decomposition이라는 식으로 내가 특정 A10 오퍼레이터를 여러 가지 뭐 A10의 조합으로 디컴포즈 하겠다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og2 함수를 log와 그리고 어떤 constant의 어떤 연산의 조합으로 디컴포즈 할 수 있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컴포즈 룰이 적용된 테이블에 이 디컴포즈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 로그2가 로그와 그리고 멀의 조합으로 디컴포즈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A10IR 스페이스에서 좀 더 A10IR의 सब셋 스페이스로 좀 줄일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디컴포즈된 A10IR을 이제 룸 레벨 IR로 내리는 과정을 좀 코드 레벨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그래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덕터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공하냐 보시면 이 코드 스니펫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FX 그래프를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인터프리팅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상속받아 이 FX 그래프를 좀 파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FX 그래프 내에 있는 각 노드들을 인터리브 하면서 필요한 연산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FX 그래프에 콜 펑션이라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구현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함수에서는 그 콜 펑션에서는 이 로어링이라는 테이블에 어떤 특정 A10IR이 어떻게 변환이 되어야 되는지 미리 등록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register 계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특정 A10IR이 어떤 룸 레벨 IR 혹은 뭐 템플릿, 뭐 익스터널 커널로 로어링이 될지를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element wise 그 파이토치 코드가 있는데요. 이를 컴파일하게 되면
fx 그래프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그 토치 a10 add라는 오퍼레이터가 캡처가 되고 이를 이제 fx 그래프에서 그 룸 레벨 IR로 로어링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 IR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그 데이터는 포인트 와이즈라는 이 부분은 이, 이 연산이 그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이제 병렬 처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수행할지 그리고 inner 펑션을 통해서 각 인자를 통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루프의 뼈대 그리고 알맹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연산 결과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될지를 결정하는 그 레이아웃 정보입니다. 그래서 텐서 박스 내에 그 레이아웃 필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백엔드 코드 생성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뭐 예를 들어 어떤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이 아웃풋 텐서의 사이즈가 어떤 크기인지, 뭐 47 x 10 여기에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텐서의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이제 스트라이드 정보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하이라이트된 inner function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ner FN의 내부 로직을 살펴보면 이 인자로는 인덱스를 받게 됩니다. 이 인덱스는 여기서 그 두 개의 인자로 죄송합니다. 두 개의 인자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 I0, I1이 각각 이 레인지 47 그리고 10에 대응하는 그런 룹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룹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는 이 옵스 로드를 통해서 대응하는 그 엘리멘트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옵스 애들 통해서 연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반환을 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로직이 이너 펑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룸 레벨 IR을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젠 백엔드로 전달을 하고 이 코드젠 백엔드에서는 IR에 있는 추상화된 옵스 연산자들을 이제 타겟 하드웨어에 맞는 실제 코드로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 C++ 코드 그 CPU 백엔드의 경우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옵스 앱솔루트라는 그런 룸레벨 IR 연산이 있는데 이를 이제 스탠다드 C++ 표준 라이브러리인 스탠다드 앱솔루트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코드가 구현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CPU를 위한 C++ 그리고 GPU를 위한 뭐 트라이튼 코드를 생성하는데 저희 파이토치심 백엔드에서는 룸레벨 IR을 입력으로 받아 이제 MLIR을 생성하도록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타일링이나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뭐 최적화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C++ 백엔드 예시로 룸레벨 IR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왼쪽에 inner function과 메타 데이터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 함수 이게 하나의 커널에 대응한데 이 커널 그 구현이 스트링 리터럴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커널 리터럴이 내부 아래 이 래퍼 펑션인 콜에서 중간에 호출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컴파일된 어떤 모듈을 실행하면 이 콜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커널 구현을 좀 더 살펴보면 굉장히 좀 유사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옵스 로드와 옵스 헤드가 각각 이 C++ 백엔드에 맞는 그런 그 언어 표현형으로 변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벡터라이즈드 로드 U 그리고 뭐 C++의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스토어 연산자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룹도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이 레인지가 48 by 10 레인지만큼 돌아야 된다. 이런 정보가 내부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 두 개의 룹이 아닌 하나의 룹으로 퓨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0번만큼 룹을 돌고 벡터 그 라이즈 된 요소만큼 스텝하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저희 파이토치심 백엔드에서 마찬가지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코드젠을 설명하기 앞서 MLIR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MLIR은
멀티 레벨 인터미디엇 레프레젠테이션의 약자로 기존의 컴파일러들이 뭐 하드웨어마다 그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좀 통합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MLIR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다이얼렉트를 통한 이 다층 추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다이얼렉트는 뭐 특정 레벨의 연산 그리고 타입을 정의해둔 어떤 네임스페이스고 MLIR은 이를 통해 가지고 고수준의 뭐 그래프 연산부터 저수준의 뭐 하드웨어 명령어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쉽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의 용이성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뭐 추가해야 되는 이런 AI 가속기 쪽에서 굉장히 유용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는 MLIR에서 이제 그 플로팅 포인터 벡터 연산을 표현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MLIR에서는 다이렉트를 통해서 뭐 특정 연산 집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퍼레이션은 뭐그 수행되는 어떤 시멘틱을 나타내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이 아리스 다이렉트에 있는 addf, 이 아리스라는 다이렉트에 addf, 플로팅 포인트 덧셈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 오퍼랜드 두 개를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각 오퍼랜드의 이거 result 타입을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result 타입은 이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가 벡터 길이가 8인 그 플로팅 포인트 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sult value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는 뭐 어떤 연산의 의미적 그룹을 제공하고 오퍼레이션은 뭐 비연산자와 결과 타입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시임은 좀 다양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다이렉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이 레벨 연산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벡터 다이렉트를 사용했고 또 텐서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맵래프 다이렉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패러럴라이제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이 아핀 다이렉트를 사용해 가지고 룹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밖에 뭐 컴퓨테이션 뭐 예시로 뭐 아까 보았던 아리스 애드 F와 같은 뭐 기본적인 컴퓨테이션 연산들은 아리스메틱 다이렉트, 매스 다이렉트, 리니어 알제브라 다이렉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연산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예시의 룸 레벨 IR을 이제 저희가 MLIR을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보다는 다소 복잡한데 사실 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컨스탄트를 생성한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C++와 마찬가지로 이 루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부분에 어떤 연산들이 있고 그 내부의 이너 루프에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는지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옵스의 로드 그리고 옵스 애드 그리고 리턴 부분이 대응하는 그 MLIR 코드로 이 벡터 로드 그리고 뭐 아리스 F 벡터 스토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막연히 그냥 단순히 MLIR 코드로 변환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타겟하는 아키텍처가 MPU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MPU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CPU와 달리 코드 생성 시 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특징으로는 그림 하단부와 같이 빨간 박스로 표시된 DMA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이 MPU는 DMA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MPU는 D램과 온칩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명시적인 뭐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온칩 메모리로 그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DMA 명령어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TPU의 경우 각 벡터 레인별로 자신의 그 독립적인 로컬 스크래치 패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인은 철저히 자신 메모리 영역 내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각 벡터 레인은 락스텝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다른 파트에서도 언급했는데 그래서 타일링 전략을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그 타일링 전략은 아웃풋 텐서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텐서를 뭐 일정 크기의 타일로 나누고 그리고 연산에 필요한 오퍼랜드 타일들을 DMA로 로드를 하고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시 DMA 스토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시처럼 뭐 단순한 이런 룹을 돌면서 연산한 부분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 코드 패턴을 중간에 필요한 오퍼랜드를 DMA 로드, 명시적인 인스트럭션으로 로드를 하고 중간에 연산을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DMA 스토어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고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이제 명시적인 DMA가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MA가 수행이 된 다음에 inner function에서 아까 보셨던 그 컴퓨트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 inner lo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per 레인으로 이제 수행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MLIR 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 로어링 패스에서 RISC-V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젠5 및 스파이크에서 뭐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이 되는 식으로 동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네, 핸즈온 세션으로 넘어갈 건데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네, 그럼 핸즈온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온 세션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정의를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핸즈온 세션은 링크에 표시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열면 됩니다. 일단 준비는 네. 네.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그러면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뭐지? 아, 네.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두 번째 세션에서 했던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보시면 하는 일은 단순한데 그냥 이 토치에 정의된 exponent to 연산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런 예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봤듯이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실행되는 이유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어떤 MLIR로 로어링이 됐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exponent 2가 2의 x인데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2의 x를 지원하진 않고 이를 다른 연산의 조합으로 디컴포즈해서 이를 서포트하도록 현재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의 x는 이 수학적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 2의 x로 그 2의 x와 그리고 어떤 컨스탄트의 멀티플라이로 조합을 하면 비슷한 동일한 그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현재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2의 x를 이 커스텀한 인스트럭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를 통해 이제 그 코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이번 핸즈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여러 가지 멀티플라이 익스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리스크5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나오는데 저의 목표는 그냥 커스텀한 인스트럭션 하나로 이 EX를 표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4가지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네, 명령어 인코딩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리스크5의 빈 슬롯을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이 슬롯을 우리가 원하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런 그 토치의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을 디컴포즈 하는 게 아니고 시멘틱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 MLIR에 맞는 적절한 매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LIR 로어링 패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멘틱을 유지한 MLIR 오퍼레이터를 커스텀 명령어 바이너리 수준으로 로어링하는 단계를 구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젠5 스파이크가 우리가 구현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되는 이 총 네 가지 단계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마음속으로 원하는 슬롯을 잡고 이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 핸즈온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어느 그 인스트럭션을 사용할지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5는 아래와 같이 그 네 가지 그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위한 네 가지 슬롯을 제공하는데, 뭐 커스텀 0부터 커스텀 3까지 이제 리저브 되어 있습니다. 근데 V6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스텀 2로 뭐 사용이 되고 있고, 뭐 그 밖에 뭐 스칼라 인스트럭션을 위한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원하신다면 이런 빈 슬롯을 하나 사용해가지고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핸즈온에서는 V6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 이 그림이 이제 V6에서 미리 좀 리저브 해둔 그런 인스트럭션들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가 된 거고, 저희는 이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2의 X로 동작하는 인스트럭션으로 예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sfvc.vv를 2의 X로 사용할 겁니다. 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 비트 패턴이 아래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시뮬레이터 젠5나 스파이크에서 디코딩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의해 둔 거고, 이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A10 exponent 2를 이제 MLIR exponent 2로 내리는, 그냥 트랜슬레이트 하는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은 오른쪽에 이미 MLIR에서 exponent 2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거는 ops.exponent 2를 이 math.exponent 2로 코드를 생성하도록 이 MLIR ops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최대한 쉽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 수정해야 될 파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될 위치는 오른쪽에 그 라인 표시를 통해서 271번 라인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그래서 프론트, 네. 이게 사실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먼저 제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어?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게 네, 제가 링크를 미리 저 부분을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파이토치신 프론트엔드 들어가시고 MLIR 폴더에 들어가시면 MLIR 언더바 옵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 겪으시는 분은 조교한테 좀 요청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경로는 파이토치 심 프론트엔드 mlir 언더바 옵스 점 파이입니다. 네, 이 부분을 네,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아무것도 안 알려드리고 좀 하라 할 수가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정답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코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인덴트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시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어, 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네, 단계는 완료가 됩니다. 혹시 네, 다 되신 분은 미리 아, 제가 준비한 웜업 말고 핸즈온 세션으로 들어가셔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세션 2 세션 네. 아까 실행했던 그거를 이제 코드젠을 변경을 하고 다시 이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 되신 분은 이 수정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이 그 PDF를 카피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 겪으시는 분은 조교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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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게 생성된 MLIR 코드를 보고 exponent 2가 코드가 생성이 되었으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직 뒷부분을 구현 안 해가지고 값이 다른 건 아직 당연한 거고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래퍼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아래에서 이 캣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MLIR이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 생성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MLI 표현식이 exponent 2로 생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잘 수행하신 겁니다. 네. 네? 래퍼 파일은 아까 핸즈온 이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중간에 이 로그 출력으로 이런 식으로 래퍼 코드 젠 패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실행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로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커널 리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게 디컴포즈를 하면 시멘틱이 이제 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멀티플라이야 그냥 익스폰트로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특정 인스트럭션으로 만들려면 그 로어링 과정에서 그 패턴을 봐야 되는데 멀티플라이가 있고 익스폰트가 있네? 그게 익스포넌트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시멘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매스점 익스포넌트 2를 그냥 그대로 명시를 하면 이제 뒤에 할그 로어링 패스에서 좀 더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네,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리스타트하고 런하면 래퍼파이 코드 로그가 생성이 되고 이를 출력해 보시면 중간에 math.exponent MLIR 코드가 잘 생성이 된 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이제 생성한 MLIR 코드를 내가 원하는 타겟 그 인스트럭션으로 로어링 하는 그런 커스텀 패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MLIR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해야 될 패스는 이 그 타겟 어떤 다른 오퍼레이터를 리플레이스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래 코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코드인데 이 코드의 구성은 이 match and re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match and rewrite라는 함수는 내가 이제 이 math.exponent2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만 탐색을 하겠다. math.exponent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아래 그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근데 실행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이 V6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고 그걸로 replace 하겠다. 그러니까 math.exponent2를 V6 인스트럭션으로 그냥 단순히 치환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로어링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현을 해볼 것인데요. 네, 이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텝 3에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마 이거는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리시면 이제 어떤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 라인 650번으로 가셔서 제가 붙여놓은 이 코드 스니펫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먼저 좀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거를 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라인 760번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50번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650번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주석으로 여기에 붙여놓으라고 가이드를 좀 넣어놨으니까 여기에서 아래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덴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 겪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링크를 클릭해서 열고 라인 650번으로 가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파일에서 762번 라인으로 가시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라인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애드 다음 부분은 내가 어떤 타겟 그 exponent to 오퍼레이션을 이제 타겟으로 등록하는 부분이고 아래는 이제 이 로어링 단계 이후에도 exponent 2가 남아 있으면 이게 일리걸하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빨간 박스 이 두 라인을 제가 죄송합니다. 762번 라인으로 가시면 그런 식으로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핸즈온으로 주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을 빨간 박스로 표시된 두 줄을 각 주석 아래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래 라인도 이 주석 아래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로우링 패스를 구현하신 겁니다. 다 되신 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터미널 열어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했던 파일은 저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 어려움 겪으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조교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 어, 네. 아, 뭐야. 아,
이게 중간에 이 유징하고 원래는 스페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조합. 이거, 이거를, 이게 익스포트 할 때 간격이 안 잡혔어. 아, 그리고 네. 이거 아, 형도 컨스트럭. 네. 로지컬 리절트하고 이거 매치인 아, 라이트 이거를 지금 재배포하는 게 나을라. 저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익스포트 할 때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10분 남아가지고. 야, 네. 저기만 띄우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걸 말을 안 해줬다. 로지컬. 리절트하고 아니 로지컬은 맞고 리절트하고 띄우고 이거. 이렇게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653번도 로직 리절트가 스페이스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하면 컴파일은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네, 아, 네. 아, 네. 누군데? 네. 확인해보고 좀, 네. 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600, 붙여넣기에 652번 라인에 유징 다음에 스페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653번 라인에 로직 리절트 뒤에 스페이스가 넣어야지 됩니다. 652번 라인에 유징하고 스페이스, 653번 라인에 로직 리절트 다음에 스페이스. 이게 두 개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유, 쉽지. 얼마나 남았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네. 제가 그냥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제가 이게 뭔데? 뒤에가 젠5랑 스파이크 확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혼자 하면 한 10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혹시 컴파일 잘 되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실습을 하고 제가 뒤에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제가 좀 토의 예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PDF 카피 앤 페이스트가 공백이 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 컴파일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로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코로 인자로 그냥 어떤 MLIR 그 토이 이그젬플을 구성을 하고 이거를 MLIR 옵트로 로링하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 컴파일이 됐으면 ML 그 매스점 익스포넌트가 V6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걸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뒤에 부분은 제가 쭉 진행을 하면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5를 컴파일을 리스크5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대한 디코딩 패턴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 아래 코드를 이 2823번 라인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다음으로는 디클레어 부분을 3596번 다 스파이크 부분은 다 주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디코딩 패턴을 등록을 했는데 이제 실제 구현 부분을 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V 익스포넌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템플릿으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심 익스포넌트를 그냥 카피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템플릿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중에 따라 하신다면 아, 네. 아, 엥? 네. 카피가 잘 되었으면 이제 이 카피 파일을 열어가지고 아래 부분만 익스포넌트 2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현은 아무래도 익스포넌트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그냥 구현이 익스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스탠다드 익스포넌트 2로 사용하도록 그냥 이 부분만 추가를 하면 구현 부분이 그 몸통 부분이 구현이 된 겁니다. 이 바깥의 루프 부분은 그 각 벡터 레인과 각 벡터 레지스터의 각 엘리멘트를 이터레이션 하는 부분으로 아무튼 각 벡터 레인, 각 벡터 엘리멘트에 대해서 익스포넌트 2를 수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안 들려. 아, 네.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표시된 파일에 대해서 이 지시대로 수정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789번 라인에 그 다음 make 파일에 아까 추가한 v exponent to 파일을 추가를 하면 이제 스파이크 수정은 완료가 됩니다. 또 라인은 표기가 되어 있고 이 135번 라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수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빌드를 하면 스파이크는 수정이가
수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파이크 빌드가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네. 컴파일이 혹시 스파이크 컴파일이 다 되는 있으신가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일단 컴파일이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이 토그심 그 핸즈온 이 펑셔널 온리 모드로 실행하시면 그 펑셔널 펑셔널 테스트가 잘 통과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핸즈온에 대해서 아래 그 환경 변수를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커널을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펑셔널 모드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스파이크만 돌아가도록 설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아래 같이 스파이크만 동작이 되는데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까 그 덤프 파일 패스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방금으로 생성된 그 여러 가지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를 보시면 네, 이 S로 시작하는 S로 끝나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컴파일된 그 인스트럭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설정한 인스트럭션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뒤에는 사실 젠5 확장도 내용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어떤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디코딩에 대한 패턴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고 뭐 그 모델링 파트에서 V-exponent 2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뭐 빌드도 해야 되고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터도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타이밍 시뮬레이터는 이게 젠5가 빌드에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있는 그 젠5가 미리 저희가 그 빌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펑셔널 온리 모드를 지우셔도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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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젠5? 아, 아, 맞습니다. 이게 그 바이너리는 있어도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번째 49페이지의 이 VX 프론트 2를
토치의 젠5 폴더 스크립트, 젠5 스크립트에 VPU 컨피그에 추가해야지 이제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뭐 수정할 필요 없이 이 부분만 하게 되고 다시 커널을 재실행하시면 네, 젠5도 잘 돌아가고 네, 다른 시뮬레이터도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일단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것으로 일단 본 세션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